화를 내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뭐라고 하면 좋은 말을 하든 나쁜 말을 하든 화가 더 납니다. 그때는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 코로나 레드라고 하는 건 정식 진단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단 기준이 있다거나 이런 것은 아닌데요. 그래서 평소의 내 모습과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원래 평소에도 화를 잘 내는 사람도 있고 화를 잘 안 내고 무딘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화를 내가 일주일에 몇 번 냈다 이런 절대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평소보다 내가 예민하고 날이 서 있는 것 같고 이것 때문에 쉽게 지치는 느낌이 들면 코로나 레드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걸 알아차리기가 힘들다면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느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친구, 가족, 부부 사이, 연인 사이에 평소보다 싸움이 잦아진다거나 평소보다 화를 내는 정도가 더 심해진다거나 아니면 평소 같으면 별것 아니게 그냥 넘길 수 있는 일에도 쉽게 화가 난다거나 아니면 온갖 뉴스들이 있잖아요. 코로나와 관련된 뉴스, 세상 돌아가는 뉴스들 같은 거 볼 때 평소보다 더 분노감이 많이 느껴진다거나 그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받는 정도가 된다면 코로나 레드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화를 낼 때 이거는 기본 중에 기본인데요. 코로나 레드뿐만 아니라 제가 한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그 부부싸움을 하거나 친구랑 싸움이 잦거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와서 진료실에 와서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하면 안 싸울 수 있는지, 충돌을 줄어들게 할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많이들 여쭤보시는데 화를 내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뭐라고 하면 좋은 말을 하든 나쁜 말을 하든 화가 더 납니다. 그때는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화를 내는 사람과의 충돌을 줄이는 방법은 그 사람이 화가 나지 있지 않은 상황에 그거에 대해서 대화를 해보는 게 필요합니다. 평소에 저 사람이 좀 코로나 레드가 의심이 되고 막 이것저것 평소보다 예민하고 날이 서 있고 이런 느낌이라면 그 사람에게 그것을 알려줘야 되는데 화를 내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야, 너 요새 평소보다 왜 이렇게 화를 내? 라고 얘기를 해봐야 싸움만 커질 뿐입니다. 그 사람이 화 나는 순간은 조금 받아주시고 수용적인 태도를 취하신 다음에 후에 이거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는 겁니다. 화가 나 있지 않고 정상적인 기분 상태일 때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상대방도 알아차리기가 쉽고 뭔가 교감이 되고 공감이 되는 느낌도 받으면서 화가 나는 횟수나 정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불안이라는 거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은 기본에 충실한 것 외에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개인위생 잘 챙기고요. 마스크 잘 쓰고요. 손 씻고요. 그 다음에 거리두기 잘 하고요. 이러면서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 가지 않고요.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잘 지키고 있다면 현실적으로 아니면 객관적으로 우리가 코로나에 노출이 되거나 감염이 될 확률이 낮아지게 되겠죠. 그런 기본에 충실한 삶을 살고 있다면 크게 위축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이제 물어보면은 내가 뭐 좋아하는 사람인지 잘 모르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환자분들한테도 좋아하는 거 취미생활 찾아보세요. 좋아하는 거 하세요. 즐거운 일 해보세요. 라고 말씀드리면 많이들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 저 그런 거 없는데요. 저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근데 그런 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모두 다 좋아하는 게 한두 가지씩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리냐면 기분이 너무 우울할 땐 또 이런 게 잘 안 떠올라요. 그래서 평소에 큰 종이 같은 걸 꺼내놓고 1번 뭘 해보냐면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것도 다 써보는 겁니다. 요리하기면 요리하기, 아이스크림이면 아이스크림, 맥주면 맥주, 운동이면 운동, 운동 중에서도 운동 보는 게 좋은지 하는 게 좋은지 다 써보는 겁니다. 한두 가지씩 다 써놓고 보면 쭉 브레인스토밍을 해보면 내가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쭉 생각을 하다 보면 한두 가지씩 내가 해볼 수 있는 것들이 우리가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도 해야 되고 개인 위생도 지켜야 되고 여러 가지 제한사항이 많지만 그 안에서 내가 뭔가 해볼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두 번째로는 에너지를 올려주는 일은 뭐가 있는지 하면서 즐거움이 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에너지 레벨 자체도 좀 올려주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에너지를 갉아먹는 일은 뭐가 있는지 같이 이것도
종이 한 장을 꺼내놓고 써보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갉아먹는 일들은 최대한 피하고 에너지를 올려주는 일들을 찾아서 또 해보는 것도 방법이고요. 나머지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는 숙달감을 주는 행동들을 좀 찾아보는 겁니다. 숙달감을 주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사소하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 예를 들면 고지서 밀린 것들을 쭉 정리를 한다든지, 집안에 밀린 빨래를 한다든지, 청소를 좀 한다든지, 책장 정리를 한다든지, 계절별 옷장 정리를 한다든지, 하기는 해야 되는데 평소에 약간 밀려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약간의 자기 성취감과 함께 뭔가 기분이 돌아온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좋아하는 것, 나의 에너지를 올려주는 것 혹은 갉아먹는 것, 숙달감을 주는 행동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해보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 제한된 상황 속에서도, 이런 여건 속에서도 할 수 있는 일 몇 가지는 찾아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다양한 무기로 활용하셔서 써먹으신다면 이 코로나 시대 잘 이겨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사실 그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게 무슨 바이러스인지도 너무 몰랐었어요. 저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도 몰랐고 여전히 잘 모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게 너무 장기화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은 의도치 않게 걸리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사실 요새는 무증상 감염자라든지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다가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걸리게 되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일을 하다 걸렸다든지, 회사에 출근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옆에 동료에게 감염이 되었다든지, 아니면 학교에 갔다가 걸렸다든지, 학원에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내가 개인위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잘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감염이 된다든지,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잠깐 봤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치 않게 걸린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제는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걸리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고 싶었던 사람이 누가 있나요? 우리가 개인 위생을 잘 지키고 우리 할 일을 잘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에 감염이 되었다면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걸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도 다 이해하고 여러분들을 비난하거나 그런 마음을 갖지 않고 여러분들이 빨리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 뿐일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고 나면 저희가 이제 연구 조사를 해보면 처음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분들이 우울해하고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병에 걸리고 나서 내가 아프면 어떡하지? 내가 내 가족들에게 옮기면 어떡하지?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이 많으신데 회복이 되어 가면서 점점 어떤 정서를 느끼게 되시냐면 내가 돌아갔을 때에 대한 두려움, 사람들의 비난, 낙인 같은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자책하지 마시고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셔야지 불필요하게 여러분들의 감정과 여러분들에게 쏟아지고 있지도 않은 그 비난과 싸우실 필요 없습니다. 기운 내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는 데 전념하십시오. 그리고 빨리 여러분들의 자리로 돌아가셔서 주변 여러분들의 삶을 회복하시고 주변 사람들과도 다시 건강하게 잘 지내시면 됩니다. 응원하겠습니다.